2월 1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09% 상승한 5,677.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4.94% 상승한 1,160.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0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1종목, 코스닥에서는 7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K증권, 하나투자증권, 상상인증권, 광동제약, 유투바이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와토스코리아, 아스플로, 에센테크 9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0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증권 테마입니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본회의가 2월 24일 날 개최될 예정인데요.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인수합병을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각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지를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지주사와 증권, 그리고 금융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5,6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SK증권, 상상인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SK증권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을 강화하고 동전주를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대표업종인 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기업들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지난주 설립 이후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주당 371원을 배당하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그 밖에도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에임드 바이오도 상장 첫 해부터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며 깜짝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그동안 기술 수출에만 의존하며 적자를 이어오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광동제약은 지난주 언론을 통해 광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안치료제 유배지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는 물적 분할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 기술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유투바이오를 설립한다고 밝혔어요. 지구홀딩스가 임상시험 위탁과 바이오 기술 사업을 맡으며 나머지 사업을 유투바이오가 맡는 구조인데요. 분할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이어서 케어제는 언론을 통해 코글루타이드가 멕시코 보건당국에 등록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글루타이드는 케어젠이 개발한 경구용 체중 감량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멕시코의 제약 유통기업인 IFA 셀틱스와 공동으로 등록을 진행했으며 3월부터 대형 약국 체인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삼천당 제약은 정정 공시를 통해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은 캐나다 지역에 대한 계약이었는데 캐나다 외에도 중동 지역의 6개 국가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광동제약, 유투바이오 순입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메타에게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베라루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메타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그래픽 처리 장치에 이어 중앙 처리 장치도 구매하여 성능과 효율이 높은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론은 헤지펀드가 지분을 크게 확대했다는 소식과 함께 공장 증설 기대감을 입으며 5%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훈풍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신경망 처리 장치는 낮은 전력으로도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AI 인프라를 다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 중에서는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 등이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4x4를 비롯한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x4는 퓨리오사의 협력사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술팀은 최근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방문했으며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평가받는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의 기업에게 특히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합성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졌어요. 연구팀은 태양전지가 상온에서 발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년간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중국 정부가 4월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선익시스템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선익시스템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작년 연간 실적도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고 밝혔어요. 하반기에는 페로브스카이트 증착기의 시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며 실증에 성공할 경우 기가와트급 수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선익시스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적극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선익시스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2만 8,500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와토스코리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와토스코리아는 지난주에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폭이 커지며 마이너스 3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1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센테크와 서울식품은 동전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7월부터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전주들이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동전주 일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C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한 전력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전기 저항이 없는 고온 초전도체를 적용하여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는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그 밖에도 우리 정부가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의 협력과 투자를 강화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TC머티리얼즈는 초전도체 와이어 코팅 기술에 대한 국제과제를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현재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성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텍은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669% 증가한 1,133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9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당 15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다음으로 LNC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하나증권은 한스바이오메드의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며 피부 이식제와 뼈 이식제, 그리고 의료기기 사업 부문이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어요. 현재의 주가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오늘 한스바이오메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LNC바이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종목은 모두 인체 조직에서 유래된 스킨 부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링크솔루션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다방면으로 링크솔루션의 사업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주항공 분야에서 3D 프린팅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링크솔루션은 최근 AEM 솔루션즈를 인수하여 방산과 조선, 항공우주 분야로 진출을 확대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주요 로봇 기업으로부터 부품 성능 테스트를 요청받아서 진행 중이며 데이터 센터용 열교환기 제품도 양산 가능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NHN벅스가 상승했는데요. 최대 주주인 NHN이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NH투자증권은 NHN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정부 주도의 그래픽 처리 장치 구축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그리고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등 올해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정부로부터 수주받은 그래픽 처리 장치 구축 사업이 1분기 중으로 마무리되고 2분기부터는 매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NHN에 대한 목표 주가를 4만원에서 48,000원으로 상향했으며 NHN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2,400원입니다. 이어서 아세아 재질을 비롯한 골판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골판지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가격 인상폭은 업체마다 10%에서 25% 수준이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세아 재질은 고객사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24일부터 종류별 골판지 가격을 톤당 7만원에서 8만원씩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한국 수출 포장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쟁사인 골판지 기업들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서울식품, 2위는 한온시스템, 3위는 하나투자증권, 4위는 SK증권, 5위는 하나갤러리아, 6위는 하나솔루션,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유진투자증권, 9위는 대우건설, 10위는 현대차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서울식품, 한온시스템, 하나투자증권, SK증권, 하나솔루션,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입니다. 서울식품은 동전주입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2주 전 아마존의 자율주행자 회사인 죽스에 로보택시 전용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은 증권사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플루토스, 2위는 현대ADM, 3위는 BL팜텍, 4위는 좋은사람들, 5위는 TC머티리얼즈, 6위는 K바이오, 7위는 코데즈컴바인, 8위는 에센테크, 9위는 제형솔루텍, 10위는 TS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ADM, TC머티리얼즈, 코데즈컴바인, 에센테크, 제형솔루텍입니다. 현대ADM은 췌장암 오가노이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TC머티리얼즈는 초전도체 와이어, 코팅 기술 국제과제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데즈컴바인은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 맞춰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있었어요. 이에 대북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첫째 주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센테크는 동전주입니다.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협 관련주이자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손떨림 보정 카메라 모듈의 핵심 구조 기술과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솔루션, 4위는 현대차, 5위는 미래에셋증권,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한온시스템, 8위는 삼성전기, 9위는 삼성 SDI,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미래에셋증권, 한온시스템, 삼성전기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이자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인공지능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인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국과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도 원전 산업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지속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 기업들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에코프로 BM, 4위는 삼천당제약, 5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6위는 현대ADM, 7위는 ABL 바이오, 8위는 DSC 인베스트먼트, 9위는 우리기술, 10위는 펩트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천당제약, 현대ADM, DSC 인베스트먼트, 펩트론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오늘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과 더불어 연간 및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천당제약과 현대ADM, 펩트론은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특히 삼천당제약은 정정 공시를 통해 황반 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ADM은 췌장암 오가노이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짜 내성을 규명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의 투자사인데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 증가한 223억 원을 기록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